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박선영입니다. 이 현장은 도곡동에 아주 노후된 주택입니다. 여기는 부부가 살 집입니다. 탑층인데 펜트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층 형태로 좀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이주하는 것보다는 고치고 살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준공 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점이 문제였고 이경디자인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세지처럼 만들어 드렸는지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탑층의 전실은 여기가 창이 하나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창을 막았을까?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막은 이유는 여기 뒤쪽으로 주방 발코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보통 발코니라고 하는 공간은 짐을 쌓아놓는 공간이다 보니 이 창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창 때문에 수납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겠죠. 하프장이 있었고 이쪽에 측면에 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납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은 안쪽까지 좀 또 여유가 있더라고요. 깊진 않지만 현관 팬트리를 아주 여유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신발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게나마 벤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신 거울도 했고, 이런 공간에는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이 잠깐 우리가 신발 실 때 저기까지 가서 신발 시기 그렇다, 약간 여기 짚어놓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차키 올려놔도 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남는 세라믹을 현관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주조명을 스위치로 잡았어요. 그리고 센서는 간접으로 센서를 잡았습니다. 이 신발장 밑에랑 여기랑 센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없던 거 일괄소등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괄소등은 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기본으로 다 해드린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저희가 이너핸즈, 여기 터치 형태가 아주 깔끔하게 예쁘죠. 처음에는 여기가 이연동 도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거하고 투명으로 한 이유는 현관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가 그림 하나만 걸어도 같은 공간, 복도 라인하고 연장선으로 보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여기에서 계단 올라가기 전까지 그 바닥은 철거하고 다 동일하게 갔습니다. 공용부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부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바도 독이 색깔과 같이 무광이 나와요. 여기는 휴지거리를 매립으로 했고요. 매립 수전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타일입니다. 타일이 너무 예뻐요. 간접 라인을 든 이런 벽에는 세로 결이 있는 포인트로 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걸 또 많이 요구를 하세요. 욕실 안에 벤치죠. 들어온 입구에 사람이 동선만 빼고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샤워기를 틀었을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때리셔도 되고, 안전바 잡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정적인 욕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 욕실이었고요. 다음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방인데 참 짐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살던지 그냥 살지 마시고 공사하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짐 정리도 좀 되고 삶이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짐을 참 많이 버리셨어요. 고가구도 정말 많으셨고요. 시원하게 버리고 나서 되게 모던하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좀 더 활기찬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깔끔하게 다 정리정돈하고 장은 안쪽에만 이렇게 만들어 드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요. 이 주방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가구들이 정말 배치라는 그 존재감이 없이 아무데나 놓여있던 주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공간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중앙에 조그맣게 있고 뒤쪽으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뚱뚱한 냉장고가 비율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통신반과 우리 세대의 분전반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했고, 여기는 키 큰 장이 좀 있었긴 했으나 그 부분도 고장난 가구들이 좀 있었고, 싱크볼은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덕션도 이쪽에 있었고요. 이 구조가 여기서 조리를 해서 테이블, 식탁 쪽에 내놓는 게 조금 더 동선이 편하시대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소관전을 놓고 우리 따님이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식세기와 로봇 청소기 있을 공간까지도 새롭게 꾸민 공간에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이 놓을 공간 옆에는 홈바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키 큰 장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수납이 아주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우리 세대 분전반 위치가 조금 대각선으로 있다 보니까 도어가 이렇게 양개로 생길 수 없다 보니 얘는 폴딩으로 하고 얘는 한쪽 여닫이로 해서 얘가 길이가 1100 정도 돼요. 1100 정도 되면 선반이 쳐집니다. 알루미늄 바를 두껍게 하고요. 이 선반의 두께가 30T 이상입니다. 그럼 얘가 선반은 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우리 냄비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를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라믹이 들어갔는데 유년상자에서 아주 저렴한 이태리 세라믹이에요. 그 시즌에 맞춰서 저렴하게 파는 세라믹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좋아라 하세요. 여기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발코니 부분도 너무 깨끗하게 돼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쪽 자리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발코니 나가는 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턱이 높다 보니까 어머님이 발코니 나갈 때 한 번 이렇게 걸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는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로 낮춰서 편하게 사실 1대1로 하려고 했는데 1대1로 할 수 있는 발코니가 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현장 소장이 최대한 낮춰서 우리 사시도 전체 다 교체를 했거든요. 안에 있는 내부 사시는 LX 뷰프레임으로 했고요. 외부 창은 KCC로 해서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정을 올 철거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했고 발코니 나가는 이 부분에도 짜투리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수납장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을 나오면 이제 거실이 아주 많이 넓어졌습니다. 55평 복층 거실 넓지 않겠어?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가 원래는 계단 밑에는 장으로 다 짜여져 있었고 주방의 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주방에 입구가 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너무 좁고 여기는 또 측면장이 하나 있었어요. 깊지 않은 주방의 장. 고객님이 여기를 다 털어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라고 했는데 큰 레이어 변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간을 조금 비워놓으면 얼마나 개방적이고 얼마나 깔끔한 공간이 됐나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1층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쪽 뷰가 너무 그 전보다 넓어져서 참 잘했다. 우리 현장 소장이 얼마나 애썼는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이 강남 일대에 고객님들이 하세요. 이 강남권에서 아마 이제 화재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날선 관 없이 선만 날리게 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경 디자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관을 씁니다. GW관이라고 방수 되는 그런 관입니다. 이 관 자체가 일반 CD관에서 굉장히 고가예요. 저희가 그 관을 쓸 겁니다. 그리고 관 사용했던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신뢰가 쌓였던 부분이 였습니다. 아트월, TV월을 라운드 처리하고 여기 끝부분도 라운드 처리를 우리 고객님이 요청하셨어요. 여기 라운드 하니까 조금 곡선미로 해서 부드러운 공간이 됐고 우리 어머님이 요청하신 게 있어요. 이 공간은 조금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목공을 해서 선반으로 하고 간접조명을 줬어요. 복층이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에 단내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쪽에는 간접을 줬고 이 간접 라인과 TV 라인까지 맞춰서 이렇게 기역자 간접을 두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었습니다. 보통 이 계단재들이 우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우드가 있을까요? 전에는 미송나무라든지 월런, 오크,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들이 많은데 찍힘이 있거든요. 일반 목재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작나무 합판으로 해서 저희가 칠까지 다 했는데 자작나무 합판으로 할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찍힘이라는 부분이 좀 덜합니다. 이 기역자 있는 부분을 뜯고 저희가 다시 마감을 쳐드렸고요. 이 난간대는
살렸어요. 이 핸들 있는 레일 부분만 우리가 우드를 따로 사서 이 부분만 교체를 해드렸고 여긴 칠을 다시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포인트. 사실은 여기 창이 주방 뒤에 발코니가 있거든요. 창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비율이 안 맞게. 보일러실도 있고 여기 되게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놓다 보니까 창문은 열지 않고 여기 막 짐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에는 정말 멋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계단에 올라가는 폭을 계산을 해서 줄였습니다. 한지 느낌으로 해서 동양적인 미를 주는 게 포인트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건 목공으로 하고 한지 뒤에는 조명도 교체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아주 멋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았나요? 자, 위층 어떻게 고쳤는지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의 거실이에요. 이제 계단 올라오는 창이 조그맣게 다 있었거든요. 열리지 않는 창들이. 그리고 여기에도 창이 크게 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굉장히 추웠던 거였죠, 고객님이. 그리고 여기가 외부에 발코니가 다 있어요. 이 공간이 누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젖어 있었고 비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던 집 공사 시기 언제 해야 될까요? 장마 전에 하십시오. 누수가 있던 집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하시면서 천장 뜯고 어느 부위가 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을쯤에 찬바람 불기 전에 이때가 제일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는 층고가 있어요. 와이드 자체가 가운데 있는 공간이 1800입니다. 높다 보니까 고객님이 실링팬을 달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실링팬은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셨는데 사이즈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군데 다 알아봤는데도 다 2m 이상이 공간이 있어야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깝게도 1800이어서 달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오늘의 제가 영상에 팁을 하나 드린 거고요. 여기는 계단 올라오자마자 뭔 장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소화전이 있어서 소화전 가림용 도어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깊지 않게끔 하프장을 저희가 짜드렸어요. 여기 주방 가구나 신발장에서부터 이런 가구들은 예린 가구로 했습니다. 프렌치 오크라는 컬러인데요. 우리 바닥 칼라 구정마루의 엘리오 오크 브론테인데요. 마루 사이즈가 2420에 230이에요. 그래서 마루 컬러하고 예림 가구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맞춰서 공사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인데 방이 참 넓습니다. 더 넓게 보이게 하는 이유는 마루인 것 같아요. 강마루 까실 것 같으면 이렇게 넓은 마루 까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장을 했어요. 사실은 1층에 있는 방들은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외부 벽에서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결로가 없었으나 2층 양쪽에 이 방 두 개는 외벽입니다. 여기는 결로가 좀 있었어요. 이경 디자인 선택하셨던 이유는 기초공사 단열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더라. 영상 속에서 그 부분을 캐치하셔서 선택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는 사실을 교체하면서 결로가 있던 부분을 새롭게 벽을 치고 단열을 다시 쳤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창이 기역자했는데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새 집이 됐고 단열도 잘 쳤더니 방음 부분도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이 사실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 위치를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위치 변경한 이유를 안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앉아있던 공간이 아주 높게 샤워 공간은 없었고요. 큰 욕조가 계단을 해서 요만큼 높이 욕조가 있다 보니까 욕조를 건너가기도 힘들고 너무 높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욕조는 안 할까 해서 하셨는데 반신욕할 수 있는 조그만 욕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욕조를 이렇게 바꾸고 원래가 지금 이 공간이 문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문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샤워 공간은 왜 이쪽으로 놨냐면 물을 써도 문하고 너무 멀게 있기 때문에 저쪽은 거의 건식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런 디자인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이렇게 앉아 있을 만한 공간도 만들고 샴푸 넣을 수도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고요. 안전바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호텔식 화장실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타일도 정말 멋지지만 간접을 곳곳에 놓고 저희가 이 그 다운라이트 색깔을 전구로 하거든요. 그리고 큰 조명을 쓰지 않았는데 되게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여기가 메인 욕실 같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원래 길게 돼 있었고 창이 원래 있었어요. 고객님이 창을 막을까 아니면 창을 뚫을까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쾌적성을 위해서 창은 살리고 측면에 수납장을 짰고요. 거울은 매립했습니다. 타일로 세면대를 만들었고요. 매립 수전을 했고 여기까지도 하부장을 짬 하면 입구 쪽에 이 폭이 좀 좁아가지고 답답했을 거예요. 선반 있는 부분도 간접, 천정 사이드 간접, 그리고 여기에 상부장이 간접했는데 너무 우아한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립 휴지거리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벽에 두께가 있어야지 매립 휴지거리를 달 수 있습니다. 벽 두께가 얇기 때문에 노출로밖에 안 됐었어요. 이런 점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 벽이나 방도 천정과 벽은 갯나리 벽지, 프리모라는 기능성 벽지가 나왔는데요. 한톤으로 했어요. 이게 디자인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영상을 지금 찍는 곳곳마다 스위치가 참 독특하다. 이게 뭐야? 처음 봤어 라고 하실 거예요. 삼성과 애플에서도 연동이 돼서 온오프 할 수 있는 IoT 기능이 있는 스위치인데요. 국내 제작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AI 파워 매니저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데요. 컬러가 곳곳마다 좀 보시면 블루, 주황색, 밋밋한 벽에 포인트는 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매일 저희가 현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슈적인 부분을 항상 고객님하고 상의하고 논의했던 현장이었습니다. 누수, 그다음에 단열, 기초공사를 정말 잘한 현장이었고요. 이제 장마철에는 누수의 걱정 없이, 그리고 비 올 때도 걱정 없이,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단열에 문제없이 공사했던 이 현장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디자인 좋아요, 구독.